아니 마치 계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시승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절차예요. 준비된 유튜버. 근데 글씨 왜 이렇게 멋있어요? 원래 그 글씨는 외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 에? 외모대로. 한 번만 더. I told him like real letters is good. And he said it's because I'm handsome. Like a mugshot. Everyone recognize you. 1-0. Thank you. 있는데요, 저는? 오늘 차트 한 날도 아닌데 왜 벌써 떨리지? 막 등에서 땀이 나. I think all in all, the drive will be about 600? Around thereabouts? Okay. 제가 웬만하면 카메라를 안 켜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딱 숙소로 왔어요. 근데 숙소가 제가 살면서 묵어본 곳들 중에 가장 럭셔리하고 멋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운데 침대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 바깥에 완전 그냥 나무들이 다 있거든요. 자연을 그냥 마주 보면서 잠드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옷 갈아입는 곳, 화장실이 따로 있고 이게 대박이야. 여기를 딱 문을 열어서 안쪽으로 가보면 소리 들리시나요? 물소리 나잖아요.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박인 게 어머 근데 지금 막 벌레들 난리 났어. 여기 막 대왕벌레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 뭐야 저 나방 뭐야 무서워. 오 너무 무서운데? 밤이 되니까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공간이나 분위기가 일본의 좀 전통적인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숙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통의 미가 딱 느껴지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예쁜 데가 많아요. 약간 한옥스럽고 막 그런 데 전 좋아하는데 일본의 시골길로 막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디 가나 싶었는데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여기는 진짜 살면서 한 번 더 언젠가 꼭 오고 싶은 공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페라리가 선택한 숙소잖아요. 그런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1차로 프로산계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블루차가 우리 한국 차거든요. 2열에 앉아가지고 2열의 승차감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은 페라리 최초의 4도어 4인승이니까 2열을 타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타봤을 때 이 공간이 여기서 실현되는구나. 이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조금 계속 주행하면서 보니까 그 뒤에 2열에 딱 앉았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시트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좀 뺄 수 있고 뒤로도 무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앞으로는 당겨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오죠. 근데 이거를 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페라리에서 2열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페라리의 팬들이라면 환호할 만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뭔가 일본식 도시락 같은 건가? 밥, 연어, 다시 프로상계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팀으로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조수석에 앉게 되는데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앞쪽에 듀얼 콕핏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사실 앉았을 때 심심할 구석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널찍하죠?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됐다. 바로 연결됨이라고 뜹니다. 아, 이거 지금 선도 하나 안 달렸는데 페라리 프로 산게 선 넘죠? 완전 바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거나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런 거 하나 사소한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되니까는 프로 상계를 모는 기쁨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구글 맵 연동시켜가지고 바로 지도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애플 카플레이가 되니까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내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네이버든 티맵이든 카카오든. 아, 근데 네이버 지도 해도 안 되겠구나. 여기 일본이지 참. 출발하기 전에 과자 먹어야죠. 이런 거 주는 거야? 스태프분들이 주셨습니다. 이제 출발한대. 어떻게 간다. 과자 먹으려고 했더니만 갑니다. 프로상계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참고로 저와 함께 프로상계와 일본 여행을 떠나시는 이분들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광카의 광형. 지금부터 환카. 제가 오늘 컨셉을 잡았어요. 다들 여기 서영이한테 잘해주잖아요. 네네. 저는 반대로 삐딱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할 때마다 해방 놓고 가. 다 편집해버려야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럭셔리한 것들만 모아 취재하는 럭셔리 매거진의 박예은 선배입니다. 부끄러우면 어떡하겠어요? 텐션 그것밖에 안 되시나요? 네, 안 됩니다. 아, 못하겠어요. 지면 매거진은 유튜브 어울리잖아요. 저희 차바사 형은 강한 패널을 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 프로상계에 타 있는 우리 승객들이 좀 다들 젠틀하고 좀 심사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탔던 바로 그 296 GTS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 뒤를 따라서 우리 한국팀, 우리 블루카가 프로상계를 타고 함께 이 일본 도로를 누벼보겠습니다. 가자. 준비됐습니까? 텐션 어쩜 좋아. 못 맞춰주겠어. 다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는 됐는데. 빨간 립스틱.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사운드 너무 좋아. 중간에 잠깐 내렸어요. 프로상계의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스팟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또 조수석이다. 아이고 더워라. 진짜 덥다. 드디어 엄청 멋진 스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로상계가 거의 저 가생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상계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사진 찍어줘야죠. 여기 딱 전문 드라이버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좀 파킹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사진 영상이 잘 나오는 곳으로. 와, 장난 아니다. 여러분, 여기 장난 아닙니다. 와, 프로상계 세워놨고요. 뒤에 뷰를 좀 보세요. 웬 돛담배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냥 바로 물이야. 이거 봐. 대박. 또 일본에서 이런 또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렙니다.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저는 그늘막에 피해 있다가 멋지게 프로상계와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프로상계. 너무 덥다. 이렇게 사실 해외 출장을 나오게 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정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같은 뭐 크리에이터 일을 하는 동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글을 쓰고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도 현장에 되게 재밌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프로상계 그레이 색상이란 사진을 찍고 있는 호주에서 온 기자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자동차 업계 자체가 이렇게 같은 여성 기자분들,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되게 반갑고 잘 지내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운 친구 한 명, 노엘이라고 하는 친구 사귀어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되게 서로 호주의 지금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모터쇼, 부산 모빌리티 쇼 갔었다가 그 기아에서 이제 타스만이라는 차 내놓잖아요. 근데 그 타스만 자체가 사실 호주에 있는 타스마니아 섬에서 따온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호주 전략 차종이니까. 그래서 막 그 얘기하면서 너도 타스만 알고 있니? 너네 나라에서 정말 픽업들을 그렇게 잘 팔리니?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면은 제가 그냥 막 어디서 서칭하면서 알 수 없었던 그 나라 현지 사정과 산업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듣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진짜 차의 세계?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네. V12 6.5 리터. 야. 오. 오늘 운전하는 모습은 오늘 지금 가면서 한 분은 좀 앞에서 네. 찍으면서 가면은 될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멀리 해외에 나오면은 혼자 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박스에서 장비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페라리 프로 상계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와, 너무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이제 나이 든 거라고 하던데. 지금 이동하면서 커피 다 흘리고 있어. 미치겠다. 하지만 오늘의 동반자 프로 상계가 또 눈앞에 있기 때문에 빠방. 와, 미쳤다. 너무 예쁘죠? 페라리의 프로 상계입니다. 블루 컬러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좋아해요. 로쏘 컬러죠. 레드인데 약간 되게 그 이국적인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미세한 펄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멀리서 봤을 때 딱 프로 상계의 임을 좀 드러내주는? 뭐냐면은 사실 다른 그 클래식한 페라리의 슈퍼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보면은 공간도 있고 트렁크도 넓고 이런 거죠. You want me to drive? 얘도 예쁘다. 그레이 컬러인데 조금 상대적으로 블루 레드보단 평범한 느낌이지만 앞쪽에서 전면에서 봤을 때 이 양감, 부피감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라 사이즈가 좀 커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콘보이 차량,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차인데 E96 GTS예요. 어제부터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진짜 여행 느낌으로 프로 상계와 함께 일본을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멀리 여행 갈 생각하지 마시고 차박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여정을 한번 다 함께 하시죠. 어제 봤어도 깔끔스한 이 실내 듀얼 콕핏이라서 조수석에 앉았을 때도 좀 심심하지 않는, 이렇게 코치도어는 열면 이렇게 들어가지롱. 이렇게. 와, 이런 짐들을 옆자리에도 이렇게 둘 수가 있어. 그만큼 공간이 넓다. 곳에 올라오면 공기도 좋고 뭔가 빵 뚫리는 느낌도 좀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감상해 보세요. 이야, 그림이다잉.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뒤에 있는 후지산보다 이 프로 상계 세대가 너무 멋있는데? 약간
그 영어로 breathtaking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숨을 멎게 하는.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와, 제가 타고 온 차지만은 진짜 너무 멋진데요? 3가지 프로상계 중에 여러분의 원픽은 어떤 컬러인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것도 재밌잖아. 내가 언젠가 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리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지. 캬, 좋다. 와, 너무 덥다. 오징어 되는 것 같아요. 프로상계가 편하긴 한가 봐요. 뒷자리에서 너무 많이 잤네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약수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It's a fresh drink of orange. 이노우라 옵저버터리라는 곳인데 그 해안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땡큐. 이렇게 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코로나 검사 받고 나서 붙여주던 패치 같은데. The sunrise of summer solstice in the morning of summer solstice. 뭔가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는 공간이다. Towns, cities, villages, stone, round stone. You can walk if you are not afraid of heights. You can walk on the tunnel to the top stone. 해안가 근처에 있는 엄청 평화로운 갤러리 같은 곳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역시 우리와 함께하는 프로상계도 눈에 띄지만요. 제 눈을 계속 사로잡는 건 사실 이 친구이기도 해요. 진짜 이 아세토피오라 에디션이잖아요. 그냥 레드 컬러가 아니라 보닛에 저렇게 강렬하게 딱 포인트가 드러나는 이 296 GTS. 제가 유럽 이탈리아에서 직접 이 차 타면서 와인딩했던 기억이 아직도 막 온몸에 생생하거든요. 이제 다시 차에 올라타보자. 문이 싹 열리고요. 이제는 너무 더워서 선글라스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다. 네, 앉았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고 있으면 빠바바바방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진이 빠질 때는 틈틈이 당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저의 철학이에요. 페라리에서 어제 주신 건데 과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브랜드를 알고 싶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로얄 와플 쿠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와플 재질의 그런 쿠키들이 있는데 얘는 더 크룽지 같아요. 판판하게 딱 과자를 눌러놨는데 겉에 막 꿀이 발라져 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로스트 비프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약간 소고기를 먹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누군가가 소유한 개인 저택의 그 별장에 있는 그런 다이닝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다이닝룸 치고 크긴 하지만 참 이런 장소를 또 어떻게 이렇게들 찾으시는지 먼저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나 너무 배고픈 사람 티나는가 봐. Very beautiful. Wow. So I do love Carlos Sainz, so I'm sad about him not. 이거는 제로 샴페인입니다. 제로. 땡큐. 노알콜 음료를 당연히 마시고 먹고 나서 이제 운전해야 돼요. 사실 한국에서는 뭐 레스토랑을 가도 이렇게 너알콜 샴페인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약간 상큼하게 스파클링 들어간 진짜 샴페인 마시고 싶을 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
Sebastian Vettel, right? 너나쿨인데도 맛있어. 와우. You don't? Oh yeah. 뭔가 엄청난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하몽에 메론에 하몽 올려진 거랑 Oh, thank 이 you. 가리비 안쪽에 있는 이 조갯살. Thank you. I tried. Oh, he will go anywhere. I think he can go anywhere. He's good in It seems to make sense, but I don't know now. Everyone's saying Mercedes. pardon. I don't know. Instead drove Really? car. I watched the movie Gran Turismo. Oh yeah. Yeah, Oh, you and watch it? It's a kid. yeah, I like it. Yeah, I like it. But in the movie, there is one Korean guy, you know, Yeah. as a driver. Yeah. So I was so surprised, but he didn't talk anything. Like, didn't speak anything. No word. Yeah. Okay. Do you play racing game as well? I don't, but my boyfriend has a sim rig. It's like a motion rig. Ooh, cool. Like, is it Korean? Yeah, it used to be Originated from Japan, but But it's now yeah, Korean. now Korean. Now it's Korean. Huh. 콩고메. 주시 좋아하시는 Yes. 귤면 센다에서 센다이어 선수. What kind of cuisine is popular in Korea right now? And we had a hot pot in. I thought like, oh, come on, you know. Very open for all different. What is your favorite food then? You like Well, the the music? problem You with like? Indian food, but they don't do spice there. 세 번째 컷.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차를 타면 좋을까를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가치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페라리 프로상계 드라이빙을 마치고 호텔로 왔습니다. 프린스 파크 타워 도쿄라는 호텔이에요.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서 뭐 말을 더 할 수가 없다. 약간 호텔 자체는 좀 뭐랄까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 깜짝이야. 이게 호텔이 되게 클래식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엄청난 뷰가 있는 여기에서 고작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서울로 돌아갑니다. 페라리 프로상계 드라이빙의 끝이 좀 보여가네요. 진짜 갑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 도쿄타워가 진짜 멋있다, 되게 랜드마크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막 옛날에 대학생 때 유럽 여행 가면서 에펠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밤에 이렇게 빛나는 에펠탑 보면서 울었거든요. 너무 막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에펠탑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들판에 앉아가지고 저 타워를 바라보면서 막 와인 마시고 이러는 사람들의 뭔가 예쁜 반짝이는 젊음과 청춘? 그 낭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청춘인데 그때 왜 그렇게 청순맞게 막 그 모습이 너무 되게 예뻐가지고 막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쿄타워는 제가 그래도 어른이 되고 보는 어떤 광경이라 파리의 에펠탑이 주는 정말 그 가난한 청춘이 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봤을 때 그 압도감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고 즐겼잖아요. 일일 약간 페라리 오너로서 체험도 하면서 이 도쿄타워를 즐기고 일본이라는 공간을 좀 자동차와 함께 즐겨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좀 이 도쿄타워가 저한테는 생애 처음 보는 광경인데 꽤나 잊지 못할 기억으로 아마 오래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화려한 도쿄타워를 끝으로 페라리와 함께한 일본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일본 풍경 그런 것들도 다 공유드리고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저의 목적지이자 랜드마크는 프로상계였거든요. 이 차를 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정말 충분히 느끼고 오너로서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 그 중간중간 스텝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순간들을 그래도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도쿄타워가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지금 화면을 봐도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 멋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이 야경을 조금 더 바라보다가 그래도 씻고 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페라리가 선택한 여행이라는 게 난 따라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역시 이게 페라리가 고객들이 하는 경험 하나하나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았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또 열심히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될 텐데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